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양영희 고법 판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 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는 13m 60cm였고 소주병을 던진 장소와 소주병이 떨어진 곳과의 거리는 10m 60cm였습니다. 던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박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마터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는데 감형조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측근 수사로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발생할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 어느 정도 좀 균열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혐의는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당 쪽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것도 수사해봐, 저것도 수사해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예. 구속되셨죠. 그분이 혐의가 굉장히 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결국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의 이러한 발언을 마치 뒤받침하듯 열혈 좌파로 알려진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며칠 전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현금 뭉치 수억 원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고 검찰이 참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어떤 기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기자가 노웅래 의원 집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사실의 출처는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고 귀띔해줬다. 순간 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는데 민주당 이 사람들 정말 답이 없네라고 글을 적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통수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장소에 가벽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의 과거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탁현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1월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한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도 언급했는데요. 탁현민은 빈정거리는 듯한 기자의 태도,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추상적인 인상 비평을 질문한 것을 두고 당시 여권에서는 예 없다는 비판이 일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은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청와대도 그것을 이유로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말자거나 그 기자가 예의가 없으니 제재해야 한다거나 그 때문에 그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한다거나 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탁현민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까요? 당시 경기방송 기자였던 김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탁현민이 주장한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후 어떠한 결말은 반드시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드아웃 되면서 결론 지어질 수 있다. 2019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문 논란. 8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방송 예산 삭감. 12월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방송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재허가 조건 부과. 2020년 3월 경기방송 주주총회에서 방송 폐업 결정. 3월 30일 자정 경기방송 정파. 언론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힘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했다고 급기야 방송사 문을 닫는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탁현미나 이것도 검찰 수사로 과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외압이 없었는지 아니면 알아서 방통위가 처리했는지 조사해볼까? 해당 소식에 당시를 기억하던 네티즌들 역시 이게 무슨 억지냐? 도대체 문재인이 재임 시절 기자회견 몇 번 했나? 소통은 개뿔이고 불통의 대명사 아닌가? 그래서 저 기자는 퇴사당했고 경기방송은 폐쇄되었잖아. 탁현민, 저 여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서 무슨 소리를 질렀던가? 아니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녔냐? 빈정거리는 듯한 태도도 탁현민 주관적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닌가? 기분 나쁘다고 방송사를 폐쇄한 게 참 민주적이네잉? 이라고 비꼬며 저 기자처럼 기계 있는 비판과 MBC 기자의 무식한 고함 지르기가 같다고 보는지. 무식한 탁씨, 구분 좀 하자고 부적절한 비교질을 질타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정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당일 자정 넘어 그 술집에 있지도 않았던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짓말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돼 확산됐는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까지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 공세를 펴왔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겠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의겸이 사고를 쳐도 역대급으로 쳤네. 요즘 민주당 하루도 안 빠지고 줄줄이 문제 일으켜서 고소당하고 수사받고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바쁘다 바빠. 돌아가면서 민주당을 와장창 때려 부수내라고 힐난하며 더불어 만진당의 아닌 말고식의 악질적 거짓과 선전선동질에 치가 떨린다라고 개탄했답니다. 과연 이재명이 정체는 뭘까요? 더불어 골마 터져 쉰내가 풍기는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지난 2019년 당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23일 전해졌습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을 기획, 지휘한 정찰총국장 출신인데요. 수원지검은 지난달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이 공문을 확보했으며 당시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의 대북 사업을 지원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태협은 북한 내 광물 개발권 등을 따기 위해 북측 인사에게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그룹과 유착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 단체인데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5월 경기도 경제고찰단 초청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고찰단은 시찰단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이 공문은 발송 상태로 보존돼 있는데 수신자는 조선아태위, 발신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이 공문을 비공개로 분류해 열람을 막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공문 외에 경기도가 2019년에서 2020년 지사 방북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도지사라는 자가 아주 대놓고 간척질을 한 건가? 돈이 되는 거라면 자기 영혼과 나라도 팔아먹을 자다. 북한 제재 위반법 어긴 거 아닌가라며 지 멋대로 살았구만. 떳떳하지 않으니 초청해달라는 공문은 비공개로 하고 열람을 막았지라고 힐난했답니다. 이재명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를 23일 소환 조사했는데 이재명 자택에 복원돼 있었다는 억대 현금의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6월 말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와 비서실 직원 A씨 사이에서 통장 얘기가 오갔습니다.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대화록에서 배 씨가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를 받아 이재명 자택이 있는 순이동에서 보자고 하자 A씨는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라고 답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예금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통장은 이재명 명이었고 거기엔 현금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겼습니다. 입금자도 이재명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섞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23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제보자이기도 한 A씨는 입금일 며칠 전 배씨가 이재명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씨가 1억에서 2억 원쯤 된다 했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주장한 이 현금 외에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돈 유관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을 직접 겨냥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재명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라며 경선 기탁금과 사무실 임대에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이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재산 신고 상현금 보유액은 2019년 말 기준 2억 원,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억여 원까지 늘었다가 경선이 있던 지난해 10월 모두 없어졌습니다. 과연 1억 5천만 원 현금 출처가 어디일까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